1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함수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여기 정역 x, 공역 y가 있어요. 이 라지 x 안에 스몰 x 원소가 있고요. 그 x를 fx에 의해서 y가 되고요. 그리고 그 y를 fx 인버스에 의해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x가 되는 이 연산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들면요.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이게. 자, 보시면 A가 있어요. A가 fx에 의해서 B가 돼요. 그래서 FA는 B가 된다. 됐죠? 그리고 B를 fx 인버스에 의해서, 이걸 인버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 인버스 펑션에다가 B를 집어넣어서 A가 되는 이런 상황, 이걸 역함수 관계라 하고,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표현한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인버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fx 역함수 fx 인버스라고 한다. 근데 이 역함수의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역함수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예요? x1이 x2와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그리고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게 1대1 대응 두 가지 조건이죠. 1대1 함수 조건이랑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 두 조건이 1대1 대응 조건이에요. 그럼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면, 이제 역함수의 성질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잠깐 더 들으면, 요 이제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이 g를 통해서 b로 가요. 2도 g를 통해서 b로 가요. 그러면 g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b가 아까 그랬죠? 1이 b로 가고 2가 b로 가죠. 그러면 역함수가 되려면 b가 1로 가야 되는데, b가 화살을 두 개 써요. b가 화살을 두 개 쓰면 함수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안 됩니다. 맞죠? 자, 함수란 어떻게 x에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쏴야 되고 한 번만 쏘아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이고, 세 번째는요. 쏘긴 쏘았는데 맞지 않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쏴야 되는 조건을 위반한 거죠. 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쏘긴 쏘았는데 맞지 않은 거는 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의 필요 조건인 모든 사람이 다 쏴야 된다. 그 조건을 위반해서 함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살을 쏘면 반대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반대로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예처럼 이거는 1대1 대응이에요. 1이 B를 쏘면 뭐예요? B가 다시 1로 가죠. 2가 C를 쏘면요. C가 다시 2로 가고요. 3이 D를 쏘면 D가 다시 3으로 가요. 4가 A를 쏘면 A가 바로 4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 인버스는 거꾸로 화살을 한 번씩 쏴야 돼요. 근데 이것처럼 같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상관없지만요. 이때는 B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F로 가고요. 그게 B로 가죠. 그리고 B를 F 인버스에다 실으면 다시 A로 가요. 근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랑 B랑 두 개를 맞바꿔치기 할 때 여기가 인버스가 들어간다. 반대로 얘랑 맞바꿔치기 할 때 인버스에 인버스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 그림과 함께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필기도 하시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잠깐 위에도 F 인버스 요거 잠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제를 잠깐 보면요. 자, F1이 B예요. F1이 B고, F2가 C고, F3이 A예요. 그래서 요거랑 맞바꿔치기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인버스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B를 가고 1이 나오고 인버스 붙인다. 한번 볼까요? B의 인버스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 가죠? 그럼 1 맞네요. C의 인버스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2 맞네요. 그리고 A의 인버스도 마찬가지네요. 아시겠죠?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는요,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 구하기. 잠깐 화면 내릴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여기를 세모로 쳐요. 이 순서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거나 뭐 수원 수투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2번이랑 3번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뭐 조건이 뭐냐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하라. 근데 실제로는 확인을 안 해요.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시오 물어보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1대1 대응인지는 확인하지는 않아요. 다 그 다음에 그 역함수를 구하려면 1대1 대응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문제 풀 때는 역함수를 구할 때는 1대1 대응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XY를 체인지를 해요. XY를 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Y 이꼴로 표현을 하라. 됐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Y 이꼴 X 플러스 2예요. 1대1 대응이, 당연히 1대1 대응이었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XY를 체인지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Y 이꼴로 표현해요. 이 3번이 가장 중요해요. Y 이꼴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 플러스 2를 넘겨야겠죠? 그래서 Y 이꼴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함수의 성질. 조금 어렵고요.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어떤 학생은 이해하고 외우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외우고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후자가요, 더 3배 정도 공부의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해됐기 때문에 외우질 않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해도 안 돼요. 까먹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 친절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됐죠? 이해됐으니 나는 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돼요? 또 질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외워요. 외우고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해도 외워지기도 하고 이해도 돼서 더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다 보면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나는 이해만 하고 외우지 않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때는 외우고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 때는 이해하고 외우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바뀌었어요. 그게 학력고사랑 수능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했죠, 수능체제가. 근데 외우질 않아요. 귀차니즘 때문에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외워요. 두세 번씩 외우고 나서 나중에 뇌의 사고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그때는 기억이 더 잘 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강제로 이해시키려고 막 시간을 허비해봤자 나중에 이해를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이해가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걸 외우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까먹어서 또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에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한 거 명심하고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외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2번서부터 할게요. f 인버스 fx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성함수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x를 fx에 대입하고 그거를 인버스를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x가 된다.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해가 돼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x를 fx를 통해서 뭐예요? y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y예요. 그 y를 인버스를 해서 다시 돌려요. 그게 뭐 x가 되죠? 맞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 생략한다 그랬죠? x 생략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x는 뭐예요? ix라 그랬죠? ix, iy가 다 x, y가 다 된다 그랬죠? 밑에 또 설명 드릴게요. 됐죠? 이번에는요, y를 인버스를 붙여요. 그러면 얘가
y를 인버스로 붙이면 얘가 먼저 가는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2번 순서예요. 먼저 인버스로 붙여서 x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x예요. x가 되고 x를 다시 f로 가면요 y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x가 있다고 하면요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x를 역함수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돌아오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f가 ix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화면을 옮겨올게요. g, fx, ix죠. ix는 x예요. 그래서 얘랑 맞바꿔치기 하면 뭐예요? g의 인버스 x는 fx다. 이렇게 되고요. f.g는 iy예요. f.g는 iy인데 여기 y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맞바꿔치면 f의 인버스 x는 g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fx랑 gx랑 뭐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 그래서 g는 f의 인버스가 되고 g의 인버스는 fx가 돼서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1번은요. g.f를요. 가로로 치고 인버스를 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서 얘 순서가 되게 바뀌어요. 이렇게 순서가 뒤로 바뀌어요. 드모르간 법칙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fs의 인버스고 g의 인버스고 덫이 돼요.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가 있으면 얘를 인버스로 붙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h의 인버스인데 순서가 바뀐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 부분 화면 멈추고요. 잠깐 외워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잠깐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y 체인지 y꼴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3번 역함수의 성질에서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인버스 없어져서 그냥 fx가 된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래서 x를 fx 대입하면 y가 되고 y를 인버스하면 다시 x가 된다. y를 인버스를 하면 x가 되고 x를 fx 돌리면 y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g.f가 ix거나 f.g가 iy면 gx, fx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 그리고 합성함수에다 인버스를 붙이면 인버스가 각각 들어가고 순서가 바뀐다. 세 개에도 각각 들어가고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외우시고요. 개념 익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1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 할 때 설명드리고요. 개념 익히기로 넘어가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127페이지 개념 익히기입니다. 자, 144번, 145번, 146번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147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하라 그랬어요. F 인버스 5는 A래요. 그래서 이걸 직접 역함수로 구해서 145번처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5 대입해서 A가 되는 거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맞바꿔치기 하고 공식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산해도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F 인버스죠. 그래서 얘를 Y라고 놓고요. Y라고 놓고 바로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XY를 체인지를 한다. 역함수 영역이고 이거 본함수 영역이다.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Y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3을 넘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X에다 5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3 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는요. 대입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X5를 대입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래서 1번을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요거랑 맞바꿔치기 한다 그랬죠? 이렇게 맞바꿔치기. 그래서 인버스는 fx가 되니까 fa가 되고 5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5고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a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여기에 대입하면 이 값을 구하는 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거 필기를 해두십시오. 128페이지 필수예제 1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이래요. 그리고 f-3 있고 f 인버스 7은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해서 한식을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한식을 만들어내도 되지만 역함수 구하기가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면서 계산 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랑 맞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f의 인버스는 인버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f의 2는 7이다. 그래서 요 식이랑 요 두 가지 식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요 식 한식 나오고요. f2는 7이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7이다. 요 한식 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정계수 AB를 구합니다. 자, 2번 설명할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인버스를 구하기 귀찮다는 거죠. 귀찮은 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0이랑 2를 맞바꿔치기를 하고 f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 플러스 b는 2다. 그래서 b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0이 2니 f2는 3이다. 해서 f2는 3. 2a 플러스 b는 3이다 해서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파란색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필수 15번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 1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외우고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fx가 있고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역함수의 필요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의 조건은 개념원리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x1이랑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죠. 그거를 뭐래요? 1대1 함수의 조건이라고 했죠. 그게 1번.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게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치역과 공백이 같다가 그랬죠. 치역과 공백이 같을 때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 조건이랑 치역과 공백이 같을 때의 조건이 1대1 대응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개념원리에서 말하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또 설명을 할게요. 문제 풀기 위한 테크닉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속이고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된다. 필기할 시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됐죠?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1번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끊겨 있죠? 끊겨 있는 거는 연속이 아니에요. 일부러 여기 빵꾸 뚫어 놓고 시커멓게 칠했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요. x가 2를 위로 쭉 올리면요. 여기는 그냥 통과하고요. f2는 4라는 뜻이에요. f는 여기 시커멓게 칠한 게 f는 4.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y값이 여기 비어 있잖아요. y값이 비어 있죠. 그리고 2일 때 3이고 2일 때 4라고 하면 여기 빵꾸 뚫리니까 2일 때 3은 안 되고 2일 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있다가 그 다음에 2를 지나서 뭐요? 중간에 b죠. 이렇게 b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1대1 함수는 되지만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연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이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 2번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안 되는 예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함수로 다시 표현을 하면요. 함수로 표현을 하면 요 0지점에 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조금 넘는 지점에 요 값이 있죠. 그래서 화살을 동시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동시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함수는 되지만요. 1대1 대응은 되진 않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되고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일대일 대응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론을 잠깐 화면을 내려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 두십시오. 어느 부분을 필기하냐면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연속,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 요거를 써놓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연속이어야 되고 이것처럼 1번 연속이어야 되고 2번 전 구간에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필기해 놓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서 아까 이 부분 잠깐 필기를 하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반 연속이 되면 이렇게 불연속이 되면요. 이 y값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화살을 쏘다가 중간에 비어 있어요. 이거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 잠깐 그려주시고 이것도 다시 설명드리면 0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요값이 존재하죠. 그럼 이 값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요값이 존재해요.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1대1 대응. 됐죠? 함수도 되긴 되죠. 근데 역함수가 됐을 때는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자, fx가 2x가 있고 2에 1-kx 플러스 2k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시스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연속. 자, fx를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수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x가 1보다 크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이게 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등호를 붙여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식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x가 2를 대입할 때 이 값이랑 요 2를 대입할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에 1-k에 플러스 2k가 돼요. 이거를 계산하잖아요. 2k, 2k 날라서 2는 2 해서 같게 돼요. 그래서 오케이. 1번 만족시켜요. 그 다음에 2k가 우리 그 그림을 그려보면 2k가 이렇게 되죠. 확실한 그래프를 그려요. 얘는 EX를 확실한 그래프를 그리고 K가 있는 건 못 그리잖아요. 근데 연속이라니까 요 값을 지나는 건 1번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까 밑에 조건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는 K의 값에 따라서 그 증가함수 있고 감소함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증가니 얘가 증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요 2의 1-k가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직선이 있을 때는 이 증가랑 증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증가 땐 감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두 개의 곱이 양수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2랑 요 2의 1-k의 곱이 양수면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증가, 일반적으로 전 구간의 감소를 다 표현한 식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면 됐죠? 증가 얘가 마이너스면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4분의 1로 나눠주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방식대로 푸는 거를 권장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증가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해야 되니 2의 1-k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방식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전 구간의 증가 또는 감소이니 증가, 감소가 되려면 기울기의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방식을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풀어보시고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확인 체크 151번, 152번, 153번 모두 풀어보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6번은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줄 때 a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이 알려준 솔브2가 있어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교과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된다 그랬죠? 1대1 대응 xy 체인지 y꼴로 표현하기, 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a예요. xy 체인지 역함수 구할 때 이렇게 발을 쳐줘요. 그럼 x는 2분의 1의 y 플러스 a가 되고 y꼴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3번이. 그래서 a를 넘기고 2를 곱해요. 그래서 y는 2x-2a가 돼요. 됐죠? 걔가 뭐예요? bx-2라 그랬죠? 그래서 b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 돼요. 그래서 2,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솔브2는 어떻게 하냐면 귀차니즘이죠. 나는 얘랑 역함수 구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맞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f의 bx-2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왼쪽을 만들어요. 그게 오른쪽이랑 항등식 계산을 하는 거죠. 2분의 1 b가 뭐예요? x 앞에는 계수가 1이니까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a가 여기 x분이 없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 그래서 b는 2, a는 2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두 함수 fx가 3x-1, gx가 -2x 플러스 4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g.f의 인버스 2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인버스부터 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요, 드모르간 법칙처럼 f의 인버스 덧 g의 인버스 이렇게 돼요. 순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합성함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2를 g 인버스에다 먼저 대입하고 그 대입한 걸 f 인버스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표현을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직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g의 인버스 2를 알파라고 놔요. 요 부분 인버스 쪽을 알파라고 놔요. 그 다음에 얘랑 맞바꿔치기해서 g 알파는 2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g 알파는 2니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는 2가 되죠. 그리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알파가 1이 돼요. 이 부분을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알파가 1이 되니 f 인버스 1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인버스가 되어 있는 것을 베타라고 놔요. 그리고 얘랑 맞바꿔치기를 해요. 맞바꿔치기 하면 이제 요거죠. 그래서 f의 베타는 1이 되고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3베타 마이너스 1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 베타는 3분의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됐죠? 그러니까 f의 요 최종 결과가 f의 인버스 1이 베타인데 베타를 구했으니 이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화면 멈추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 부분 화면이 잘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예. 자, 겨우 안 잘리게 보여줬습니다. 됐죠? f.g.f의 인버스죠. 여기가 가로가 묶여 있죠. 그래서 인버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요, 먼저 계산을 해도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 있잖아요. 125페이지. 125페이지에서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요. 자, g.f가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면 g.f가 ix가 돼요. g.f가 ix인데 ix는 x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g가 뭐라 그랬어요? fx랑 역함수 관계라 그래서 이게 요 g가 뭐가 되냐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 볼게요.
f의 인버스죠. 덧 f가 ix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g가 fs 인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g가 fs 인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에다가 f 인버스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게 뭐야? x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요것도 볼게요. 이것도 잠깐 보면요. 여기를 또 하면 f에 덧이고요. g가 뭐야? f의 인버스라고 했죠? 인버스가 되면 또 IY가 된다 그랬죠? 이게 또 뭐야? X 있고 된다 그랬죠? 그래서 fx랑 f 인버스를 덧하면요. x가 돼요. 그리고 f 인버스랑 f랑 하면요. 또 x가 돼요. 됐죠?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 부분 잠깐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그러면 17페이지로 다시 131페이지 넘어가 17번으로 가시면요. 요거 잠깐 보고 요거 인버스가 들어가면요.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어? 아까 IX가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IX가 된다 그랬죠? 그럼 I가 되고 I는 뭐예요? Y 꼴 X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Y 꼴 X에 집어넣으면 요게 사라져요. 그래서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는 알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알파는 없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마이너스 2를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요? 얘를 맞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G의 알파에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 알파는 3. 그래서 이거 3 구해내서 2번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32페이지 필수 예제 1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함수 y는 fx가 있고요. y 꼴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y 꼴 x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여기가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좌표도 a구나. 요 점이 a. 요게 b면 얘가 b구나. 요게 c면 얘가 c구나. 요게 d면 얘가 d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y 꼴 x가 있어요. 자,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 인버스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순서로 바꾸는데 f가 동일하니 동일한 순서네요. 그리고 a를 f 인버스에다가 숫자적으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a에 f 인버스 a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어내서 f 인버스 a는 알파라고 나요. 그리고 요거랑 맞바꿔치기를 해요. 알파를 대입했더니 a가 되더라. a가 되는 거 여기죠. 그럼 알파는 뭐예요? b가 되죠. b를 대입했더니 a가 되니 알파는 b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 놨으니 그 b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베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맞바꿔치기 하면 베타를 대입했더니 b구나. 그래서 요거 b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를 대입했더니 b구나. 그래서 베타는 뭐예요? c가 돼요. 답이 c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확인 체크 161페이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9번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제 아까 이론 설명 안 했어요. 176페이지로 가볼게요. 126페이지입니다. 자, 요 부분 특강 부분이고요. 잠깐 4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다 나왔나요? 예, 안 나왔네요. 네, 됐죠? 자, 설명을 할게요. 자, y의 fx 그래프랑 그 역함수 f 인버스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구하라.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나는 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fx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게 내려가면 안 돼요. 됐죠?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fx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역전이 되면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요거 지우세요. 요거 내려가면 안 돼요. 또 내려가면 안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충 이렇게 놓고 진행합시다. 자, fx가 이렇게 됐고 f 인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을 구하라는데요. 이 만나는 점은요, y 꼴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fx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이게 왜냐면
fx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계산이 안 되면 우리 이 fx랑 f 인버스를 만난다고 하면 y를 갖다 놓고 풀잖아요. 그래서 fx랑 f 인버스 x를 계산을 해요. 근데 어떤 그래프는 f 인버스 x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못 구하는 경우 있고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두 점을 만나는 점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fx랑 f 인버스가 만나는 점은 y = x랑도 만나죠. 왜냐하면 역함수는 기하학적 의미가 y = x 대칭을 의미해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으면 f 인버스는요 y = x를 치고 그거에 대칭한 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걸 의미를 해요. 얘가 꺾이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합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랑 f 인버스는요, 기하학적 의미가 y = x 대칭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랑 얘랑 이렇게 대칭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 fx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요 점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y = x랑도 만나요. 그러니까 fx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점 구하기 위해서 y를 갖다 놓고 풀고 fx랑 f 인버스는 갖다 놓는데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 없고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구했다 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만나는 점만 구하려고 하면 얘랑 얘랑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fx는 x라고 놓고 계산해서 알파 베타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알파, 요 베타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을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특강입니다. 여기 이렇게만 필기를 하십시오. 요 오른쪽면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9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자, fx가 3x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f 인버스랑 그래프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OP의 길이를 구하라. P의 좌표를 구하죠. 그러면 fx랑 f 인버스 역함수를 구해서 갖다 놓고 구해도 돼요. 이 문제는 좀 쉬워서. 근데 계산이 번잡하다 그랬죠. 역함수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함수를 잘 안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는 f랑 f 인버스랑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fx랑 x랑 계산하자. 그래서 fx가 3x 플러스 10이고 걔가 x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x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5예요. 이 마이너스 5는 y 꼴 x를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서 y 값도 구해요. 나는 여기다 집어넣겠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5 동일하게 나와요. 그럼 p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돼서 OP를 구하라 그러면 x2-x1, y2-y1의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5루트 5가 나온다고 합니다. 5루트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특강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일 처음에 듣는 분은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강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고요. 초고난이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힘드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내신 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병정고나 세모 학생 들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fx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요. 아까 전에 만약에 y = fx가 증가함수의 경우예요. 자, 증가함수의 경우 잠깐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아까 필수예제 19번 보면요. y = 3x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f 인버스랑 만나는 점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세모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이게 동그라미라고 했죠. 만나는 점은 모두 y = x 위에 있어요. 증가함수일 때는요. 만나는 점이 요 점인데요. 모두 y =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됐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자,
y 이퀄 fx가 감소함수인 경우예요. 그게 이제 참고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안 나오지만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가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는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예요? 감소함수죠. y 이퀄 f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fx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점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요. y 이퀄 x의 한 점은 반드시 지나고요. 한 점이 반드시 있고요. 나머지 다른 점은요. fx랑 f 인버스를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계산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증가함수일 때는. 근데 힘들더라도 직접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고 그 구한 게 알파, 베타가 되면요. 그 구한 거는 서로 역좌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알파, 베타가 존재하면 베타, 알파가 존재한다는 게 역좌표 관계예요. 서로 엇갈리면서 역좌표 관계가 되는 게 이 감소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차이는 요 2번 부분이 달라요. 2번 부분. 그래서 이 증가함수일 때는 만나는 점 모두 y 이퀄 x 위에 있고요. 그리고 감소함수인 경우는 만나는 점 y 이퀄 x에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고 또 다른 점은 fx랑 f 인버스를 직접 구해서 역좌표 관계를 직접 구해야 하고 걔네들 두 사이는 역좌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가 이제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이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y 이퀄 x랑 만나는 점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y 이퀄 x랑 요 방법으로 한번 만나는 점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가 인수분해 아니니까 근해 공식을 썼어요. 그래서 2에 1뿔마 루트 5가 되고요. 그 중에서 1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만 얘가 y 이퀄 x랑 만나는 점이에요. 얘는 무슨 점이냐면요. 1 플러스 루트 5는 무형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잠깐 들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x는 0보다 작다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쪽을 표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다고 놓고 풀었을 때는요. 이쪽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y 이퀄 x랑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화면에 안 나오지만 만난다고 해요. 점선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작은 쪽이 1 마이너스 루트 5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고요. 큰 점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예요. 근데 가상의 점이에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계산식은 이쪽은 존재하고 이쪽은 존재하지 않게 계산식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다 보면 요 점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점이 무형근이라고 하고요. 이건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짜근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형근이라는 용어는 예전 교과 과정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무형근이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근이야. 그래서 y 이퀄 x랑 만나는 점은 한 점을 찾았어요. 감소함수 때도 찾았죠? 됐죠? 근데 나머지 다른 점은요. 직접 구해낸다 그랬죠? 그래서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을요. 범위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역함수를 직접 구해요. 그래서 xy 체인지를 하고 y 이퀄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넘기고 제곱근을 벗겨내면 y는 뿔마 루트 x 플러스 1이 돼요. 범위까지 체인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y가 0보다 작아야 되니 플러스는 해당 사항이 없고 마이너스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예요. f의 인버스 x가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푼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fx고 fnx고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갖다가 놓고 풀고 양변에 제곱을 해요. 제곱하는 형태고요. 됐죠? 그 다음에 x로 인수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요게요. 3차 이상이니까 인수분해 조리제법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한 게 이거예요. 생략을 할게요. 너무 복잡해져서. 조리제법을 하고 근을 구하면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플러스는 안 된다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0을
어디다 대입해요? fx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0을 fx 대입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자, fx랑 f 인버스랑 갖다가 놓고 풀면요. 모든 점이 1번, 2번 모든 점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y 꼴 x랑 갖다가 놓고 보면 한 점만 나오죠. 근데 y 꼴 x랑 갖다가 놓은 점이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랑 y 꼴 x 지나니까 두 개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확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진짜 제곱을 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얘가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fx나 f 인버스 직접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나오면 두 점이 뭐예요? 서로 역좌표 관계가 되죠. 얘랑 맞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이렇게 쌍으로. 됐죠? 그 부분이 그래프상에 어떤 부분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요 점이라고 그랬죠? 됐죠? 그리고 얘는요, 0, 마이너스 1은 이 점이죠. 그리고 1, 마이너스 0은 요 점이죠. 맞죠? 얘랑 역좌표 관계 맞잖아요. 됐죠? 그리고 역함수는요,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역함수예요. 무리의 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해요. 만나는 점, 감소함수 때 만나는 점이 3점인데 y 꼴 x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한 점뿐이 못 구해요. 그럼 답이 틀려요. 병정고 같은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fx랑 f 인버스를 직접 구해서 이 만나는 점을 다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또다시 특강이에요. 126페이지로 가보세요.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자, 옆에 있습니다. 됐네요. 자, 보이나요? 됐죠?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죠? 여기까지. fx랑 f 인버스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fx랑 f 인버스는 계산이 복잡하니 fx랑 x랑 만나는 점을 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fx랑 f 인버스가 기하학적 의미가 y 꼴 x를 대칭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대칭을 하면 이 만나는 점은 fx랑 f 인버스도 만나지만 y 꼴 x랑도 만나니 얘 두 개를 갖다가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fx랑 x랑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fx랑 f 인버스가 만나는 점이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만나는 점 구할 때 쓰는 거고요. vs예요, vs.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fx랑 f 인버스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한 점이 아니라 모든 x가 다 역함수랑 같다는 거죠. 그런 함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함수는 다항함수는 두 종류뿐이 없어요. 그래서 y 꼴 x랑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b예요. b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y 꼴 x 볼게요. 얘를 어떻게 해요?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가요. y 꼴 x 대칭이죠. 얘를 y 꼴 x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럼 모든 x가 역함수랑 같게 돼요. 됐죠? 그리고 y 꼴 마이너스 x b예요. 그래서 b가 1이든 2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역함수로 구하면요. y 꼴 x 대칭하면요. 요거를 y 꼴 x 대칭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나 f 인버스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다항함수고요. 세 번째는 분수함수가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모든 분수함수가 f랑 f 인버스랑 같은 게 아니라요. 정근선이 y 꼴 x 위에 있는 경우에 x랑 f 인버스가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a의 k 플러스 a라는 분수함수의 경우는 요거를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가 2고 얘가 2라고 합시다. 얘가 2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근선이 2,2가 y 꼴 x 지나죠. 그리고 k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y 꼴 x 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요 점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든 x가 f 인버스랑 같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다 나오게 하고, 여기 지금 밑에 잘렸는데요. 여기는 y = x입니다. 그렇죠? 잠깐 이 부분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